마지막 주차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주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과제는 이제 카톡방이랑 블로그에 올릴까? 일단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기말고사 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좀 몇 주 더 드릴까 생각. 네, 아마 기말고사 때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까지 과제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방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생기는 건데, 뭐 이렇게 들으면은 방학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방학 프로젝트 되게 뭔가 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좀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거를 확인을 저한테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음, 네, 열심히 해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네, 일단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저번 주에는 이렇게 캐릭터 왼쪽 오른쪽 돌아가고 위아래 돌아가는 것까지 했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무기 앞으로 오면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이제 니어 오브젝트라고 웨펀 해머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F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헤즈 웨펀에 가지고 있는 웨펀이 등록이 되고, 이제 버튼 1, 2, 3번을 눌렀을 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쵸? 이제 오늘 구현을 할 건 뭐냐면, 이제 무기를 가졌는데 아직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 버튼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로직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 맞는 상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적군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적군을 탐색을 하고, 적군이 발견이 되면은 공격 가능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무기도 장착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공격이 되고, 공격을 당한 적은 체력이 까이고, 그러면 그 체력이 까였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UI까지 접목을 시키는 것까지 구현을 할 거예요.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기 프로젝트나 방학 프로젝트에 크게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었지만은 뭐 실용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UI와 연결이 돼요. 서브 프로그래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UI가 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 끄고, 그럼 일단 적 먼저 구현을 할게요. 적은 이제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팹에 여기 에너미 A, B, C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그냥 골라서 이렇게 맵 위에다가. 뭐야, 2D 늘어났네. 제가 마우스 휠이 나가서 빨리 사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휠 돌려서 당겨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에너미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제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적당히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돌려줄게요. 일단은 얘 언팩 프리팹 해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 좀 유저를 바라보게 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에디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 일반 그냥 좀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좀 대충대충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테일은 추가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콜라이더 하나 추가해 줄게요. 박스 콜라이더로 추가하겠습니다.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일단 얘 좀 올려볼까? 올려서 위치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크기가 지금 여기 상자만 해요. 그래서 좀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주고 사이즈를 3 정도로. 이쯤이면 되려나? 네, 이쯤엔 딱 적당하죠? 어, 센터 1.5에다가 사이즈 333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박스 콜라이더가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에너미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잘 얘가 무대 위에 서 있는지. 아, 중력을 안 받는구나. 좀 잘 세워둡시다. 중력을 안 넣을 거니까 얘는 그냥 좀 적절하게 세워둘게요. 적절하게 세워두면 이렇게 잘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얘를 저희가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 감지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너미에다가 스크립트 하나 붙여줄게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에너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얘를 이제 여기 에너미에다 갖다 붙이고 이제 좀 상호작용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스크립팅을 하기 위해서 VS 켜주시고, 요새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래 써가지고 좀 느리네. 다음에는 VS 코드로 할까? 네, 일단 이렇게 에너미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에너미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건 뭐냐면, 일단은 체력이 있어야겠죠? 체력. 빌드로 퍼블릭 인트 HP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미는 HP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HP를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격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은 에너미 히트로 할게요. 에너미 히트. 에너미 히트는 이제 외부에서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플레이어가 에너미가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에너미를 발견하면 그 에너미를 가져간 상태에서 그 에너미 안에 있는 에너미 히트를 불러줄 건데, 응답 없음이 뜨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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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비주얼 스튜디오 무거워가지고 여기네. 시. 아무튼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미에다가 체력 만들어 두고 그 체력을 깔 수 있는 API 같은 걸 이제 외부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그 에너미를 감지해서 걷다가 에너미 히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다가 데미지라는 이제 수치를 기입을 해줄 거고, 이 플레이어가 들고 있는 무기의 데미지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호출하면 되겠죠? HP에다가 데미지를 까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죠? HP를 이제 데미지를 뺐는데 이제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HP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HP가 만약에 0이라면 0이 됐다면 이제 부숴주면 되는데, 아이고 많이 힘들어하네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현재 이 에너미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부숴주면 돼요. 그때는 디스트로이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로 디스트로이 해주는 애예요. 이 게임 오브젝트는 이거의 준자입니다. 디스 게임 오브젝트.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HP를 0보다 아래가 되면은 0이었을 때도 포함시킬게요. 얘도 지워주고 그냥 파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HP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하면은 죽긴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UI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UI랑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UI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하이어라키에서 우측 클릭하시고 UI 들어와서 원하시는 거 하나 생성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UI이기 때문에 UI 캔버스가 생성이 돼요. 이제 UI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렌더링이 된다는 게 특징인데, 이런 일반 이제 오브젝트들이 다 생성이 된 다음에 그 위에 UI가 그려져요. 그 이유는 이 말 그대로 유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에 가려지면 유저랑 이제 상호작용이 안 되겠죠? 인터랙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렉트 트랜스폼에서 배터리 충전 좀 할게요. 잠깐만. 이게 배터리가 없네. 됐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오셔서 여기 이미지에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얘를 클릭하시고 Shift Alt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맨 왼쪽 스트레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캔버스 크기에 맞춰서 쫙 펴집니다. 바로 상위 오브젝트에 맞춰서 쫙 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게임 화면은 이 흰색 이미지에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죠.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가 그려진 다음에 마지막에 캔버스가 UI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UI를 통해서
그 체력 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또 요거 누르시고 이제 Shift Alt 누르시고 저희 체력 바는 이제 3단에다가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요거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게 2D로 눌러주시고 얘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줄여줘요. 여기 8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대충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UI가 맨 마지막에 그려져서 위를 덮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한 크기를 맞출 건데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그래픽이 화내니까 이렇게 숫자로도 수치로도 맞춰 주세요. 이런 이제 정확한 수치 같은 것들은 그래픽에서 제공을 해주고 기획 혹은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면 그 수치에 맞게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적절한 걸 찾아봤는데 여기 아이콘 보스로 하면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콘 보스 여기 눌러서 찾으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소스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 색깔은 컬러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는 이게 보스가 등장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저희는 요 이제 에너미랑 적이랑 적의 HP 포인트랑 이 UI의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1부터 0부터 100%까지의 이 이미지 퍼센트를 이제 동기화를 시켜줄 건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미지 타입을 심플해서 필드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 필드는 이제 얘를 이렇게 채워졌다가 이렇게 없어졌다 채워졌다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미지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디얼 360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수직으로 수평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줄게요. 호라이전탈로. 그러면 이제 여기 fill amount가 이제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된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0부터 1까지 컨트롤 해주면서 이렇게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이제 컨트롤 해줄 거기 때문에 갖고 와야겠죠? 이름은 HP 바로 해주시고, 이제 이 에너미에서 갖고 오면 되겠죠. 받아올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필드 선언해 주시고, 퍼블릭 이미지 파일인데, 이미지 그 타입인데요. 이제 그냥 하면은 이미지가 안 떠요. 그냥 하면 이제 빨간 줄이 뜨기 때문에 이거는 유징 유니티 엔진에서 UI 부분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쪽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와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라는 클래스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은 hbar 이미지 이렇게 할게요. 이 갖고 오면 이제 얘를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겠죠. 시리얼라이즈 필드에서 에디터에서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사용해 볼게요. hbar 이미지를 여기서 동기화해 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fill amount, 아까 여기 보면 fill amount였죠. 여기 그 필드가 fill amount를 갖고 와주시면 돼요. 얘를 이제 HP, 이제 남아있는 HP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amount는 플롯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롯으로 치환해 준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가 1부터 0부터 100까지 값일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0부터 1까지의 값이 잘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제 플롯을 안 바꿔주고 인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인트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0이 나와요. 그 내림이 되니까요. 버려지게 되니까 여기에 플롯으로 연산해 주길 바래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에너미에 붙어있는 스크립트에 아직 안 붙였네요. 스크립트 붙여주고 HP 한 100 정도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HBA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얘 에너미 HP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에너미의 H바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에너미 히트를 호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호출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해볼게요. 한번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보통 이런 TP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것도 UI 캔버스를 통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본 부분이나 좀 이제 같이 따라가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아직 보스 이미지
보스 이미지가 여기에 보시면 소스 이미지 누르고 검색으로 보스라고 치면 하나 나와요. 그거 누르고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고 여기 필드 하고 필 어마운트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필 메소드는 호라이전탈이고요. 네, 혹시 또 있나요?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아직 못 따라갔다 하시는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뭘 추가할 거냐? 내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요소가 필요해. 나의 클릭 버튼을. 그러면 UI에 버튼이란 게 있어요. 버튼 가져와 볼게요. 버튼. 텍스트는 이제 버튼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안에 텍스트라고 텍스트 요소가 들어있고 버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지워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버튼을 만들 건데 이제 보통 이제 TPS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눌러도 공격이 되죠. 그쵸?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아까 알려드렸던 요거 누르시고 Shift Alt 누르시고 쫙 당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알파를 꺼요. 투명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에 안 보이지만 버튼이 지금 최상단에서 이 캔버스의 자식 오브젝트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 오브젝트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 있는 순서대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마지막에 생성돼서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만 이렇게 알파 값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안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 있죠? 버튼에 온 클릭이라는 여기가 이게 필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넣어 줄 겁니다. 오브젝트 그 스크립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펑션에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명이 리스트로 뜰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지정을 해주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미를 넣어주시고 에너미에서 에너미 히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해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에너미 히트가 호출이 되겠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15씩 까여서 결국은 0이 되고 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해 보실게요. 여기에서 자기는 아직 뭔가 더 못 본 게 있다. 내가 너무 빨랐다 싶은 게 있을까요? 다들 빠르게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여기를 끄시고 이제 근데 이제 화면을 눌렀을 때 에너미가 피해력이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컨트롤하는 거는 플레이어죠. 그래서 플레이어에다가 어택 함수를 만들고 그 어택 함수가 결과적으로 에너미 히트를 호출해서 에너미의 체력을 깔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버려 둘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대충 어택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다음 뭐 해야 돼? 그럼 다음은 이제 어택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오셔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까지의 함수들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씩 만들어줬던 함수들은 대부분 키보드 입력을 받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is key down이라는 애에다가 불값을 넣어줬어요. 눌렀는지 안 눌러졌는지. 그리고 이 다운 키를 통해서 이제 구분해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 UI에다가 양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만들어 줄게요. private void 어택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위에 보면 다 프라이베이트죠, 그쵸? 프라이베이트는 이 스크립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애예요. 이 스크립트를 상속받은 애도 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외부 UI 캔버스가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안에 접근해서 이 어택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라이베이트로 하게 되면 접근을 못 하겠죠. 이 부분을 퍼블릭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퍼블릭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택 애니메이션 당연히 실행해야 되고요. 뭐야 왜 이래? 뭐야? 뭐지?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
어택에서 이제 어택 애니메이션을 당연히 실행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실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 그 뭐야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내 앞에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야 저희가 어택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에너미 히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앞에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공격 애니메이션이 저절로 잘 나갈 테니까요.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 앞에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컨트롤러에서 하기는 이제 무리고 자동으로 내 앞에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이제 여기서 니어 오브젝트는 이제 콜라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트리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이번에는 레이캐스트란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레이캐스트는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충돌 감지를 하지만 꼭 얘가 붙어 있지 않아도 돼. 내가 그 거리를 레이저로 일정 거리만큼을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좀 멀리 있는 곳에 그런 걸 감지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원거리 공격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근거리 공격이지만 그 범위를 짧게 해서 근거리 공격을 그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리얼라이즈 필드에서 퍼블릭으로 에너미를 받아올 거예요. 니어 에너미 니어 에너미라고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니어 에너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아이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문을 통해서 매 타입마다 그 녀석이 존재를 하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이제 레이캐스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업데이트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에너미한테 가져오면 좋지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코루틴이라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코루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루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니티를 통해서 많이 만들게 되고 게임을 만들고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때도 코루틴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코루틴은 이제 코가 이제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서브루틴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유니티는 싱글 스레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동기화가 돼서 한 방향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건데 이제 이 싱글 스레드지만 그래도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도록 동시에 여러 가지의 루틴이 동시에 동시간대에 서로 인과관계를 갖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코루틴입니다.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있어?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 애들이 실행을 못해. 얘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얘가 쑥 Y문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얘가 잉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블록 된다는 거죠. 블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반복문을 돌리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럼 반복문을 돌리면 이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이 해당 루틴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얘가 끝날 때까지 얘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실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반복문을 따로 실행하도록 빼고 우리는 계속 함수를 실행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된 게 바로 코루틴입니다. 멀티스레딩이면 애당초 이런 생각이 의미가 없죠. 따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유니티는 싱글 스레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코루틴이 어떤 거냐? 이제 아까 살짝 말했듯이 여기에 이제 반복문 계열의 함수를 따로 서브루틴으로 빼고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와 얘가 병렬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병렬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코루틴입니다. 뭐 이제 싱글 스레드로 병렬을 어떻게 구현을 해요? 어차피 얘랑 얘도 다 같은 스레드 아닌가요? 라고 이제 좀 깊이 배우신 분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C샵에 이제 이 누버 레이블 뭐 요런 다양한 요런 자료 구조의 약간 빈틈 같은 거를 통해서 구현을 한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거나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요지는 그거야. 병렬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문을 병렬로 수행할 때 코르틴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스타트문에서 그 반복문을 따로 서브 루틴으로 빼고 서브 이제 반복문으로 빼고 우리는 이 플레이어는 계속 자기 할 거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코르틴의 형태는 우선 iNumerator를 반환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enemy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 yield return이라는 구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의 코르틴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iNumerator를 반환하고 그 블록 내부에는 yield return 구문이 반드시 1회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게 스타트 코르틴, 코르틴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코르틴이라는 함수로 호출해 줄 수 있어요. find enemy라는 코르틴을 수행을 해주세요 라고 스타트 코르틴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스타트 코르틴으로 서브 루틴으로 빼면 여기서 보통 반복문을 구현하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 레이캐스트를 써서 앞에 내가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적이 있다면 여기 리얼 에너미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겁니다. 트루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일드 리턴문을 넣었는데 이제 일드 리턴문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만큼 쉬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new wait second wait for end of frame 이라고 하시면 이 프레임이 끝날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드 리턴입니다. 리턴은 일단 리턴은 돌아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드 리턴은 여기에서 잠깐 블록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록하고 원래의 메인 루틴에게 권한을 양도하겠다. 일드가 양도하다는 뜻이라서 권한을 양도했다가 이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딱 여기 이 멈춘 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문장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wait for end of frame 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문이랑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업데이트문은 한 프레임에 한 번씩 호출이 되니까.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질문 있나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하고 약간 질문이 있거나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할 그런 거 있나요? 이해가 안 된다. 응? 다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만약에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셨다면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일단은 그럼 레이캐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레이캐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아이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시다. 이 레이캐스트 히트는 레이캐스트를 쐈을 때 그 녀석이 담기는 아이입니다. 그 해당 이제 오브젝트가 이 레이캐스트 히트에 담겨요. 나는 레이캐스트를 빛을 쐈어. 광선을 쏘면은 걔가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맞은 아이가 여기 레이캐스트 히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히트를 통해서 정보를 빼온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레이캐스트를 쏠게요. 피직스 이제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레이캐스트 해주시고 이제 레이캐스트는 보면은 오리진, 디렉션, 맥스 디스턴스,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쿼리 트리거 인터랙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다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 대체로 이제 오리진 출발 위치죠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트랜스폼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나로부터 가니까요. 그리고 방향을 넣어줘야겠죠? 방향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포워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쏠 거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15 정도 곱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제 아니 뭔 소리야? 이제 여기서 아웃히트 넣어줘야 돼요. 미안해요. 아웃히트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다 15F 여기가 거리죠. 네, 여기가 거리예요. 여기는 방향만 나타내고 여기는 원점 그리고 여기는 담긴 아이가 여기로 나와요. 여기로 아웃히트라고 나옵니다. 여기로 담기는 거죠. 그리고 15는 이제 이게
이게 거리예요. 네, 맞아요. 이게 거리입니다. 그래서 15 앞에, 벡터로 15의 앞에 있는, 폴드로부터 15 앞에 있는 아이를 레이캐스트를 쏴서 히트에다 담아서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올 건데, 이제 가지고 온 아이가 이제 히트에 들어있다 했죠. 히트 안에 이제, 트랜스폼이 있어요. 여기 안에 태그가 있거든요. 태그가 에너미야. 에너미면은 이제 넣어주면 돼요. 리얼 에너미에 히트에 트랜스폼 get 컴포넌트 에너미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이캐스트를 앞에 쏟고 이제 15 앞에 있는 아이의 아이 히트로 받아서 그리고 에너미 만약 그 아이의 태그가 에너미라면 리얼 에너미에다가 넣어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품은 안에 지금 레이캐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히트에 널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물체가 담기게 되면 이제 레이캐스트는 true를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이제 에너미는 널로 해줘야겠죠? else인 경우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while문 안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쭉 읽어볼게요. find enemy는 스타트 문에서 스타트 코르티네이에 한 번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while문을 얘는 무궁무진하게 돌 건데 얘는 계속 돌고 레이캐스트 히트 변수 선언해주고 레이캐스트를 앞에다가 나의 위치로부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곱하기 15까지 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무엇인가 콜라이더를 가진 물체가 존재를 한다면 히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히트의 태그가 에너미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얼 에너미에다가 에너미 스크립트를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리얼 에너미는 널로 세팅을 해주겠다. 그리고 한 프레임 동안 이제 이 서브루틴은 종료를 하고 한 프레임 뒤에 이 while문을 다시 여기서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실행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이제 이게 레이캐스팅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미는 태그를 이렇게 에너미로 바꿔주세요. 아마 여러분 없으실 거니까 애드 태그 하셔서 에너미 추가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너미 바꿔주시고 한번 볼게요. 잘 담기는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리얼 에너미에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미 잘 들어오죠? 에너미 A에 에너미 스크립트가 여기 쏙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기 못 봤다, 더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 없나?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를 꼭 실행을 시켜봐서 얘한테 넣어줘봐야 알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draw 디버그 이제 클래스에 draw라고 있어요. draw lay라고 있는데 얘는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15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게 들어가고 이제 컬러 값 넣어주시면 돼요. 컬러 값은 이제 아무거나 레드로 해줄게요. 레드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맨 뒤에 들어간 듀레이션은 이 이제 드로우 레이 그려진 이 레이가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냐 그런 건데 1초로 해줄게요. 그래서 내 위치로부터 트랜스포 포월드 곱하기 15까지 이제 빨간 선으로 그려준다는 얘기고 한번 볼까요? 잘 그려지는지. 켜볼게요. 이게 켜신 다음에 씬으로 와. 이거 또 이러네. 여기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바로 이 아이의 레이캐스트 방향입니다. 레이캐스트가 이렇게 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광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레이캐스트가 좋은 방향으로 잘 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 드로우 레이였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에너미가 들어오니까 이제 근처에 에너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럼 한번 컨트롤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내 앞에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플레이어 스크립트에는 해즈 웨펀이 있고 플레이어 웨펀즈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무기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랑 현재 플레이어 웨펀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커런트 웨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챌린지 필드 퍼블릭 웨펀 커런트 웨펀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를 바꿔줄 때마다 이 웨펀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시작에는 아무것도 안 끼고 있으니까 널로 할게요. 사실 이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넣어줄 필요 없는데 그냥 이제 명시적으로 얘를 이제 에디터에서 보고 싶다,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일단 디버깅 단계에서는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해뒀다가 나중에 에디터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얘를 따로 지워주면 됩니다. 퍼블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저 녀석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 녀석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무기를 장착하는 건 여기 스왑 함수였어요. 여기서 장착한 무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urrent weapon 뭐야, current weapon이 왜 없지? 아, 그냥 웨펀이구나. current weapon이에요. current weapon 해두고 컨트롤러 오셔서 current weapon이 이제 플레이어 웨펀에 건이 됐다는 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긴 지금 총으로 바꾸는 거니까 총으로 바꾸고 나면 커런트 웨펀을 꼭 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프로 바꿨을 때는 나이프로 바꿔주면은 잘 들어갈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커런트 웨펀에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커런트 웨펀이 없다고? 저장을 안 했네요. 다음 뭐 컴파일 에러가 있나? 없구나.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지금 니얼 에너미랑 커런트 웨펀만 좀 보기 쉽게 해놓읍시다. 한번 볼게요. 먹고 장착해. 그러면 커런트 웨펀에 해머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 앞에 서면 에너미 A까지 잘 이렇게 플레이어의 정보에 갱신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격할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궁금한 거 아직 못 따라쳤다 싶은 거 있을까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라던가 뭐 그런 거 있나요? 괜찮죠?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됐냐? 이제 에너미 받고 무기까지 장착을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로 오셔서 어택에서 어택 애니메이션만 실행하고 에너미 히트를 불러주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어택을 버튼을 눌렀을 때 불러. 근데 그 상태에서 리얼 에너미가 널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나는 공격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리얼 에너미에서 에너미 히트로 출할 수 있잖아요. 리얼 에너미에서 에너미 히트로 출할 수 있었죠? 이렇게 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미지는 커런트 웨펀에 데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리얼 에너미가 잘 데미지가 깎이겠죠? 그쵸? 그리고 어택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줘야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잘 깎이나 확인해 볼게요. 어디 보자. 그래서 가서 무기 먹고 무기 바꾸고 아직 호출 안 해줬구나. 여기 어택 버튼에다가 온클릭 해주시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넣어주시고 우리가 부출할 건 플레이어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 안에 어택 함수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택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면 무기를 먹고 3번을 누르고 공격하면 공격이 돼서 애가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만 넣어주면 공격 기능이 구현이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항상 확인했듯이 여기 모델즈에 심플 플레이어에 보면 이렇게 어택이라고 있어요. 어택이 어딨지? 스윙, 네, 스윙이네요. 스윙으로 오셔서 지금 만들어 놓는데 뺄게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게 우선 만들 거니까 여기 스윙 갖고 오셔요. 스윙을 갖고 오셔서 일단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줘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아주 쉽죠? 이어주신 다음에 이제 공격은 트리거로 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택 파라미터를 플러스해서 트리거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있으니까 어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랜지션 듀레이션 0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냅둬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트리거, 어택 트리거를 온 했을 때 여기 스윙 애니메이션으로 오고 일정 시간이 끝나면 익시트로 가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하시고 여기 오셔서 어택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애님 하고 셋 트리거 어택 파라미터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공격이 애니메이션 실행이 되면서 상대방 체력도 깎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그래서 무기를 드랍하시고 장착하신 다음에 무기를 공격해. 공격하면 애니메이션 실행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금 보시면 딜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공격 애니메이션 실행이 되지도 않았지만 상대방 체력이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봐볼까요? 죽고 때려. 그러면 모션이 겹치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 강의 초창기에 웨펀을 만들 때 보시면 어택 딜레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어택 딜레이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공격을 무한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다가 퍼블릭 플롯 어택 딜레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어택 플레이어 어택 딜레이로 만들게요. 플레이어 어택 딜레이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시간마다 증가시켜 줄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마다 걸린 시간을 더해줘요. 그리고 이 딜레이가 무기의 딜레이만큼 찼으면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작에는 0으로 해두고 얘를 컨트롤로 오셔서 업데이트 문에서 매 프레임 타임 델타 타임 매 프레임마다 소요된 시간을 매 프레임마다 더해주면은 적절한 시간만큼 더해지겠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얘가 이제 조건문 하나 더 들어가면 돼. 플레이어 어택 딜레이가 뭐야? 어택 딜레이가 뭐보다 커런트 웨펀의 어택 딜레이보다 낮으면 크면 들어갈 수 있겠죠. 어택 크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공격을 한번 하면 그 어택 딜레이를 다시 0으로 세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매 프레임마다 플레이어의 어택 딜레이가 상승하고 그리고 일정 이상 올라가서 커런트 웨펀의 딜레이보다 높아지면 이제 여기 이 품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한번 들어오면 다시 어택 딜레이는 0으로 초기화해서 이 커런트 웨펀의 딜레이만큼 기다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그래서 뛰어서 죽고 무기를 바꾼 다음 이제 막 눌러도 이렇게밖에 실행이 안 돼요. 릴퀘스트 안에 들어있으면 공격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막타를 치면 애가 죽는 것까지 이렇게 공격까지 구현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콜라이더로 근접 무기를 구현을 해서 그 근접 무기가 실제로 부딪히면 공격이 가능하게끔 구현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이제 원거리 공격이나 이제 일부 이런 근접 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캐스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캐스트로 앞에 있는 에너미와 에너미 상태와 나의 상태를 체크해서 공격을 가능해지고, 그리고 UI를 통해서 공격 함수를 호출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격 애니메이션까지, 공격 로직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주차 강의가 모두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TPS 느낌이 나는 그런 튜토리얼 강좌를 진행을 해봤고요.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50분 안에 빨리 끝났네요. 다행히도. 어, 네, 이제 강의가 마무리가 됐고, 그, 어, 좀 응축해서 원래 한 6주, 7주 해야 되는 강의를 4주 만에 이제 응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도 올라가고 또 속도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반복해서 우겨 넣어줘야 되고 하는 바람에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면 혹여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고 만약에 질문을 많이 주시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과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이제, 어, 과제는 점프를 해서 돌아올 때 랜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고요. 지금 그냥 떨어지잖아. 랜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고 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먹고 교체했을 때 수압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과제는 그거랑 마지막으로 저의 그 마지막 그 6주차, 1학기 6주차 강의를 보시면, 지금은 한 대 때렸을 때 확 달죠. 이거를 일정 딜레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하는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혹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제 뵙도록 할게요. 내일 게임잼 하시는 분들은 또 힘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일 보거나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안녕. 수업 부분? 네, 도현 씨 고생했어요. 수업 보여드릴게요. 수업. 네, 커런트 웨폰에 추가하는 코드. 일단 녹화는 종료할게요.